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투자 유치가 사업의 성패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광의 칠산대교 신축 공사 현장에서 다리 상판이 한쪽으로 주저앉아 근로자 6명이 다쳤습니다. 부실 시공 등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과 관련해서 검찰이 공무원 비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에 나서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중일 모터스포츠 페스티벌이 영암 국제자동차 경주장에서 개막했습니다. 광주시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자동차 100만 대 조성 사업이 중요한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통과했는데 국책 사업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이 국비를 지원받는 국책 사업이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평가회의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2021년까지 5년 동안 국비 2천억 원을 포함해 모두 3천억 원이 들어가는 조성 사업이 광주 빅그린 산단에서 진행됩니다. 광주가 이제 새로운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희망의 시대를 열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한 차례 무산됐던 타당성 조사가 정부의 문턱을 넘은 건 비용 대 편익 분석과 이를 포함한 종합 분석 수치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사업비 3천억 중에서 2,300억 원은 기술지원센터와 비즈니스센터 등을 세우고 인력을 키우는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나머지 700억 원은 친환경 자동차 기술을 개발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 광주가 친환경 자동차 도시로 가는 데 대해서 타 시도보다도 선점했다. 광주의 자동차 100만 대 조성 사업은 국비 지원의 규모는 물론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자동차 관련 사업 중 사업비 규모가 가장 큽니다. 광주시는 이번에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건 울산과 경기도 등 다른 지역보다 광주를 친환경 자동차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자동차 100만 대 사업이 정부의 관문을 어렵사리 통과했습니다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이어서 윤군수 기자입니다.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의 핵심은 완성차 업체든 부품업체든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서 광주의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동안에도 광주시는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의 투자 유치를 추진했지만 아직까지는 중국의 조일용 자동차만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100만 대 사업으로 친환경 자동차 분야의 미래 유망 기술과 전문 인력을 갖추면 기업이 투자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유인책은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서 적정 임금의 일자리를 만드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입니다. 4천만 원 정도 전후의 임금을 받더라도 5, 6천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 정도 수준을 갖출 수 있는 광주형 일자리에 더욱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분야의 고임금 구조를 바꾸면 대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대신에 광주에 투자할 거라는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이른바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도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성공 여부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업으로 출발한 이 사업은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총 사업비가 당초 8,300억 원에서 3,030억 원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영광에서 공사 중인 칠산대교 교량 상판이 갑자기 기우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 인부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정용호 기자입니다. 영광의 칠산대교 공사 현장. 상판 구조물이 바다 쪽으로 크게 기울어 있습니다. 영광군 염산면과 무안군 해제면을 잇는 칠산대교 공사 현장에서 교각이 파손되며 교량 구조물이 바다 방향으로 쓰러졌습니다. 당시 현장 인부들은 바다 방향 상판 끝에서 거푸집을 지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중이었습니다. 뭐지 우르륵 소리가 나서 밖에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다리가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뻘떡을 막 떨어지고. 이 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 46살 김모 씨가 다리가 기울며 쏟아져 내린 건설 자재 등에 깔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다른 외국인 근로자 4명 등 5명도 난간 등을 잡고 버티다 부상을 입었습니다. 위에서 불러온 거에 맞아가지고. 아니 저는 나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몰랐죠. 땅바닥만 보고 미장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애들이 피해라고 보니까. 당시 현장에는 모두 10여 명의 근로자가 투입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은 콘크리트 타설 중 교각의 고정장치가 파손되면서 상판이 기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칠산대교는 1,400억여 원이 투입돼 오는 2019년 완공 예정인 평균 높이 10m, 길이 1,820m에 달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공사 중인 다리가 마치 시소처럼 기우는 사고가 나면서 부실공사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부실공사 여부를 조사하고 전면 감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상판 한쪽이 시소처럼 기울어버린 칠산대교 공사 현장. 공사는 60m 간격으로 교각 14개를 세우고 교각 양쪽으로 번갈아서 균형을 맞추며 다리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교량이 기우는 사고가 났다는 건 교각이 상판을 지탱하지 못했거나 공사 과정에서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등 설계상 시공상 부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주처인 익산청은 전문가를 투입해서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사고 수습본부를 구성을 했고 사고 조사를 위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한 후에 사고를 수습할 계획,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또 현장 작업자와 시행사, 감리업체를 상대로 부실공사 여부를 조사하고 전면 감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경찰도 부실 시공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에 일단 초점이 맞춰지면서 복구공사 착수 시점이나 복구 방법, 비용 등은 아직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기울어진 상판은 길이 100m, 무게 2,800여 톤 정도여서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대형 해상 크레인이 동원돼야 하지만 수심 등의 문제로 투입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따라서 상판을 전면 해체하고 파손 부위를 보수하는 방법 등 모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으며 어떤 경우든 공사 일정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 시행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단순히 무리한 인허가뿐만 아니라 공무원 비리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곳은 담양군청 사무실 3곳과 모 간부 공무원의 주거지와 차량입니다. 검찰은 이곳에서 메타프로방스 사업 전반에 관련된 서류와 컴퓨터를 압수해 분석 중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4월 검찰이 메타프로방스 시질 사업자 등 3명을 불법 대출 혐의로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사업 시행과 진행 전반을 들여다보며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실질 사업자 김모 씨는 브로커를 통해 금융권 관계자에게 돈을 건네고 5억 7천만 원 선이던 대출 한도를 초과해 48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였습니다. 검찰은 불법 대출은 물론 메타프로방스 사업 시행과 진행 전반에 간부 공무원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지역 주민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광주고등법원은 공익사업 능력이 없는 사업자를 선정한 담양군의 사업 승인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재판은 대법원 심리 중이고 담양군과 사업 시행자는 동일한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며 발을 맞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허가관청과 사업 시행자의 유착 등을 의심케 하는 여러 정황에 검찰 수사가 이어지며 말 많은 메타프로방스 사업이 토착 비리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교생 실습 서류를 조작해 물의를 일으킨 광주의 사립 여고에서 학생 생활기록부를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나와 교육당국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특정 교사가 일부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이미 수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관계자들의 의견이 엇갈려 나이스 시스템 운영 상황과 생기부 수정 내역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19) 희망보험을 아십니까? 화재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요. 전남 소방본부가 주택화재보험을 대신 들어주는 겁니다. 생활고 때문에 화재와 안전사고에 아무런 대비 없이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년, 소녀가장 350세대를 대상으로 시행이 됩니다. 해당 주민들은 화재 시 주택이나 가재도구 등 소실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건물 구조에 따라 3천만 원에서 최고 1억 7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보장을 받습니다.
119 희망보험은 소방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내 성금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내년부터는 전라남도 예산을 확보해서 혜택을 받는 대상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난 4월과 5월에는 화재로 집을 잃은 저소득층 주민 2명이요. 전남 소방본부로부터 주택 2채를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119 소방대원들이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서민들의 희망보험입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2016 한중일 모터스포츠 페스티벌이 영암 국제자동차 경기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연습 경기가 시작된 첫날부터 속도감을 뽐내는 차량의 가스 배출 소리가 귓전을 때리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예선을 앞둔 레이싱 선수들이 서킷을 질주하며 차량 성능을 시험하고 경기 감각을 익힙니다. 한중일 3개국 대회가 한자리에서 열린다는 게 이번 대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한국의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은 국제자동차연맹 공인 대회로 7개 종목 가운데 SKG 6000 시리즈는 6200cc 엔진을 단 차량들이 긴박감 넘치는 경주를 펼칩니다. 출력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고 아주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중일 세 나라를 오가며 8번의 경기 점수를 합해 우승을 가리기 때문에 선수들이 더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남은 경기 5경기를 잘 풀어나가야 제가 지금 1, 2라운드를 우승을 했기 때문에 포인트를 잘 쌓아서 챔피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이나 투어링카 챔피언십은 중국 최대 규모의 모터스포츠로 18개 팀이 참가했고 일본의 슈퍼 포뮬러 주니어는 F1 드라이버를 꿈꾸는 선수들의 기량을 보여줍니다. 이번 대회는 스포츠와 오락을 결합한 모터테인먼트를 추구해 부대 행사도 많습니다. 레이싱 경기 결승이 끝나면 메인 스탠드 관람구역에서 NCT, 레드벨벳 등 아이돌 그룹의 공연도 이어집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야생에서 자라는 산딸기나 복분자 열매 직접 따 드셔보신 적 있을 텐데요. 바로 이런 야생 토종 복분자를 그대로 육성에 재배하는 농업단지가 있습니다. 수확 현장을 박광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대로 익은 산딸기 모양의 검붉은 열매가 줄기마다 빼곡합니다. 연두빛을 띠다 붉게 변한 뒤 요즘에는 하루가 다르게 검게 변해가는 토종 복분자입니다. 흔히 보는 붉은 빛의 외래종 복분자의 수확이 마무리되는 지금부터가 이 품종은 제철입니다. 이곳 복분자는 우리나라 야생에서 자라는 토종 우량종을 육성해서 그대로 재배시설로 옮겨놓은 것들입니다. 열매는 검지만 갈아놓으면 금방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이 토종의 특징입니다. 벼농사를 짓던 6만 제곱미터의 논에 비가림 재배단지가 들어선 지 이제 10년. 맛과 효능이 입소문을 타면서 요즘에는 전국에서 주문이 이어집니다. 키우기가 까다롭고 정성이 많이 들어간 만큼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최고다라는 걸 자신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동의보감에서 남성의 정을 보강하고 여성의 불임을 치료한다고 했던 토종 복분자. 남도의 복분자 수확은 이달 말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전남대학교 자동차연구소가 일본 나고야 대학교의 그린 모빌리티 연구소와 자동차 기술 분야의 학술과 교류를 위해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금호주택이 지역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광주 여성재단에 적립기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보성강 수력발전소가 주민들의 여가 활동을 위해서 노래방 기기를 선물했습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문화 컨텐츠밸리 2020 비전을 공유하는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광주시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해서 본회의를 열었지만 투표는 불발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었지만 참석 의원이 투표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곧바로 정회했고 이후 이어진 국민의당과 더민주 양당의 원구성 협상에서도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회를 선포한 광주시의회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본회의를 연 뒤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가 신임 정무특별보좌관으로 노성경 그린카 진흥원 본부장을 내정했습니다. 신임 노성경 정무특보는 언론인 출신으로 지방선거 당시 윤장현 광주시장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고 2달 전에는 광주 그린카 진흥원의 본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전 내정설과 함께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전공로 광주시 지부가 광주시 인사와 관련해서 대변인 인사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공로는 성명에서 신임 광주시 대변인이 전임지에서 성추행 논란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인사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시 대변인은 시를 대표하는 얼굴이기에 어느 간부보다도 도덕성과 청렴성이 좋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몸이 적응될 새도 없이 찾아온 더위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요.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광주를 비롯해 나주와 곡성, 구례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담양과 보성, 영암 등 전남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주의보가 확대된 상태입니다.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 나주가 34도, 순천이 33도, 광양이 32도로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푹푹 찌는 더위는 태풍의 영향권에 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지겠는데요. 노약자와 어린이는 외출을 삼가하시고 많은 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현재 1호 태풍 네파탁은 계속해서 북상 중입니다. 주말 동안 중국 내륙을 지나면서 세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주 초반 광주와 전남에 영향을 주면서 많은 비를 쏟겠습니다. 나주와 보성, 순천 등에는 현재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해 먼 바다에서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광주가 24.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담양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 화순이 34도로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33도, 보성이 32도, 고흥이 30도로 예상됩니다. 구름 낀 날씨가 이어지다가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다음 주 초반부터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